안녕하세요. 골든라이프 라디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9세 지인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당뇨병을 15년째 앓고 계신 분인데 작년에 정말 아찔한 일을 겪으셨어요. 처음엔 글씨가 조금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심해진 줄 알고 안경을 새로 맞췄죠. 그런데 새 안경을 써도 여전히 잘 안 보이더래요. 그래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눈에 까만 커튼이 쳐진 것처럼 일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뇨 망막병증이 이미 많이 진행됐다고 하더래요. 더 충격적인 건 조금만 더 늦었으면 완전히 실명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박 씨는 15년 동안 당뇨약은 꼬박꼬박 먹었지만 안과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대요. 내과에서도 안과 검진을 받으라는 말을 듣긴 했는데 눈은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눈에 주사를 맞으면서 치료받고 계세요. 다행히 시력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인이 꼭 전하고 싶다는 말이 있어요. 당뇨가 있으면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해요. 증상이 없어도요. 제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됐어요. 다른 분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당뇨 망막병증의 무서운 점입니다.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성인 실명 원인 1위가 바로 이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그럼 당뇨 망막병증이 왜 생기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망막은 우리 눈 가장 안쪽에 있는 얇은 신경 조직이에요. 카메라로 치면 필름 같은 역할을 하죠. 빛을 받아들여서 뇌로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높은 혈당 때문에 망막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돼요. 처음엔 혈관벽이 약해져서 작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데 이걸 미세동맥류라고 해요. 그 다음엔 약해진 혈관에서 혈액이나 지방 성분이 새어나와요. 이렇게 새어나온 것들이 망막에 쌓이면 망막이 부어오르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시력의 중심인 황반 부위가 부으면 글씨를 읽거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어져요. 더 진행되면 막힌 혈관 때문에 망막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새로운 혈관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진 신생혈관은 정상 혈관이 아니에요. 아주 약해서 쉽게 터집니다. 신생혈관이 터지면 눈 속에 피가 차게 되고 갑자기 시야가 까맣게 변해요. 마치 먹물을 뿌린 것처럼요. 이런 상태를 유리체 출혈이라고 합니다. 더 심해지면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박리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당뇨병을 5년 정도 앓으면 4분의 1 정도가 망막병증이 생기고 15년이 되면 80%에서 망막병증이 발견됩니다. 그런데도 초기엔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양쪽 눈이 비슷한 속도로 나빠지면 더욱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한쪽 눈이 나빠져도 다른 쪽 눈이 보완해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앉아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당뇨 망막병증은 진행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눕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도 비증식성 망막병증입니다. 이때는 망막 혈관에 작은 풍선 같은 미세동맥류만 몇 개 생기는 정도예요. 시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서 본인은 모릅니다. 오직 안과 검사에서만 발견돼요. 두 번째는 중등도 비증식성 망막병증입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고 출혈이나 삼출물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력은 정상인 경우가 많아요. 간혹 시야가 약간 흐릿해질 수 있지만 대부분 못 느낍니다. 세 번째는 중증 비증식성 망막병증입니다. 많은 혈관이 막히고 망막의 여러 부위에 출혈이 생깁니다. 망막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면서 신생혈관이 생기기 직전 단계예요. 이때부터 시력 저하를 느끼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증식성 망막병증입니다.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생기는 단계예요. 이 혈관들은 쉽게 터져서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고 심하면 망막박리까지 생깁니다. 갑자기 시야에 검은 점들이 떠다니거나 번개가 치는 것처럼 보이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시야의 일부가 가려집니다. 이 4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황반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황반은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인데 여기가 부으면 글씨를 읽거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세 번째 단계까지도 많은 분들이 증상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검진이 없으면 네 번째 단계가 돼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진행 과정을 꼭 기억하세요. 내 눈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아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력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한 번씩 해보시면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한쪽 눈 가리기 테스트입니다. 한 손으로 한쪽 눈을 완전히 가리고 다른 쪽 눈으로만 보세요. 벽에 걸린 시계나 달력의 숫자가 잘 보이나요? 그 다음 반대쪽 눈도 똑같이 해보세요. 양쪽 눈에 시력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문 읽기 테스트입니다. 평소 읽던 거리에서 신문이나 책을 읽어보세요. 글씨가 번져 보이거나 일부가 보이지 않거나 구불구불해 보이면 황반부종을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직선 테스트입니다. 문틀이나 타일 줄눈 같은 직선을 보세요. 직선이 구부러져 보이거나 끊어져 보이면 망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는 색각 테스트입니다.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별하기 어렵거나 전체적으로 색이 바랜 것처럼 보인다면 망막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시야 테스트입니다. 정면을 보면서 옆에 있는 물체가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주변 시야가 좁아졌다면 망막병증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밝기 적응 테스트입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을 때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인다면 망막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날파리 증상 확인입니다. 시야에 먼지나 날파리 같은 것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나요?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기거나 늘어났다면 유리체 출혈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고 수첩에 기록해두세요. 변화가 있다면 즉시 안과에 가야 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변화는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런 자가진단이 안과 검진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정상으로 느껴져도 정기 검진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검사 하나를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암슬러 격자 검사라고 하는데 황반부종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종이에 가로세로 1cm 간격으로 선을 그어서 바둑판 모양을 만드세요. 크기는 가로세로 10cm 정도면 됩니다. 정중앙에 점을 하나 찍으세요. 검사 방법은 이렇습니다. 평소 안경을 쓰신다면 안경을 쓴 상태에서 하세요. 종이를 30cm 정도 떨어뜨리고 한쪽 눈을 가립니다. 가리지 않은 눈으로 중앙에 점을 보세요. 점을 보면서 주변의 격자 무늬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정상이라면 모든 선이 곧게 보이고 격자 칸이 모두 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황반부종이 있으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직선이 구부러져 보이거나 물결치듯 굽어 보입니다. 어떤 부분은 격자가 크게 보이고 어떤 부분은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심하면 격자의 일부가 아예 안 보이거나 뿌옇게 보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황반이 부어오르면서 망막이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이에요. 평평해야 할 망막이 울퉁불퉁하니까 직선도 구부러져 보이는 거죠. 특히 중앙 부분에 이상이 있으면 더 심각해요. 중앙의 점 주변이 흐리거나 어둡게 보이면 황반 중심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러면 글씨를 읽거나 얼굴을 알아보는 게 힘들어집니다. 이 검사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반드시 한쪽 눈씩 따로 해야 합니다. 양쪽 눈으로 보면 한쪽 눈의 문제를 다른 쪽이 보완해서 정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검사를 하고 결과를 그려서 보관하세요. 매번 어느 부분이 이상하게 보이는지 표시해두면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어요. 만약 새로운 이상이 발견되거나 기존의 이상이 악화된다면 즉시 안과에 가세요. 황반부종은 빨리 치료할수록 시력을 보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암슬러 격자 앱을 검색해서 다운받으면 더 편리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이 빨리 진행하는 데는 여러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더 주의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당뇨 유병 기간입니다. 당뇨를 오래 앓을수록 망막병증 위험이 높아져요. 10년이 넘으면 절반 이상, 20년이 넘으면 거의 모든 분에게 어느 정도의 망막병증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혈당 조절 상태예요. 당화혈 색소가 7%를 넘으면 망막병증 진행이 빨라집니다. 특히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면 더 위험해요. 안정적인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망막혈관에 더 큰 부담이 가해져요. 당뇨와 고혈압이 함께 있으면 망막병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는 것도 눈 건강을 위해 중요해요. 네 번째는 콜레스테롤입니다. 혈중 지질이 높으면 망막혈관에 더 많은 지방이 쌓여요. 이게 혈관을 막고 삼출물을 만들어서 시력을 떨어뜨립니다. 다섯 번째는 신장 기능입니다. 당뇨병성 신장병이 있으면 망막병증도 빨리 진행돼요. 신장과 눈의 혈관은 비슷한 구조라서 함께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임신입니다. 임신하면 망막병증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어요. 당뇨가 있는 여성이 임신했다면 3개월마다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나쁘게 해요. 당뇨가 있으면서 담배를 피우면 망막병증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덟 번째는 빈혈입니다. 빈혈이 있으면 망막의 산소 공급이 더 부족해져요. 그래서 신생혈관이 생기기 쉽고 출혈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런 위험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자주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위험 요인이 3개 이상이면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진받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런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면 망막병증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특히 혈당 조절만 잘해도 망막병증 위험을 70%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즉시 병원에 가야 할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미루지 말고 당장 안과에 가세요. 첫 번째, 갑자기 시야에 검은 점이나 실 같은 것이 많이 보일 때입니다. 날파리증이 갑자기 심해졌다면 유리체 출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보이면 더 위험합니다. 두 번째, 시야의 일부가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질 때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또는 옆에서 커튼이 처지듯 시야가 가려지면 망막박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응급 상황입니다. 세 번째, 갑자기 시력이 뚝 떨어질 때입니다. 어제까지 잘 보이던 것이 오늘 갑자기 안 보인다면 유리체 출혈이나 황반부종이 급속히 진행된 거예요. 하루 이틀 안에 치료받아야 시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눈앞이 빨갛게 보일 때입니다. 세상이 붉은색 필터를 끼운 것처럼 보인다면 눈 속에 출혈이 있는 거예요.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직선이 갑자기 구부러져 보일 때입니다. 문틀이나 전선 같은 직선이 물결치듯 보인다면 황반부종이 생긴 거예요. 빨리 치료받을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한쪽 눈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일 때입니다. 완전히 깜깜해졌다면 대량 출혈이나 망막 중심 혈관 폐쇄가 일어난 거예요.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눈의 통증과 함께 시력이 떨어질 때입니다. 신생혈관 녹내장이 생긴 거예요. 안압이 급속히 올라가서 시신경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응급 처치가 필요해요. 여덟 번째, 색깔 구별이 갑자기 어려워질 때입니다.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별하기 힘들거나 모든 색이 흐릿해 보인다면 시신경이나 황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절대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야간이라도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져요. 특히 주말이나 휴일이라고 미루면 안 됩니다. 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정말 어려워요.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빨리 병원에 가는 게 맞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당뇨병 치료 기록과 현재 복용 중인 약 목록을 가져가세요. 혈당 수치 기록도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안과 검진 시기와 주기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먼저 제1형 당뇨병 소아 당뇨인 경우입니다. 진단받고 5년 후부터 매년 안과 검진을 받으면 돼요. 사춘기 이후에는 더 주의해야 하니까 진단 3년 후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제2형 당뇨병 성인 당뇨는 다릅니다. 진단받자마자 바로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제2형 당뇨는 본인도 모르게 몇 년씩 앓고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당뇨 진단과 동시에 망막병증이 발견되는 분이 20%나 됩니다. 정상으로 나왔다면 1년에 한 번씩 검진받으면 돼요. 하지만 경도 망막병증이 발견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다시 검사받아야 합니다. 중등도가 되면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검진이 필요해요. 중증이나 증식성 망막병증이 되면 매달 또는 2달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치료를 받는 중이라면 더 자주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임신한 여성은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임신 전에 안과 검진을 받고 임신 초기 3개월 내에 다시 검사받으세요. 그 후로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출산 후 3개월까지 계속 검진받아야 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은 더 자주 가야 해요. 당화혈 색소가 8% 이상이면 6개월마다 혈압이 높거나 신장 기능이 나쁘면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검진받는 게 좋습니다. 안과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시력 검사를 하고 안압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 동공을 확대하는 안약을 넣어요. 이 약을 넣으면 서너 시간 동안 눈이 부시고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검진받는 날은 운전을 피하고 선글라스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동공이 충분히 커지면 의사 선생님이 특수 렌즈로 망막을 자세히 봅니다. 필요하면 앉아 사진을 찍거나 빛간섭단층 촬영 같은 정밀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검사 비용이 부담되신다고요? 당뇨병이 있으면 망막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일반 검진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건강을 지키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혈당 조절이에요. 혈당만 잘 관리해도 망막병증을 70%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당화혈색소 7% 미만입니다. 6.5%에서 7% 사이를 유지하면 망막병증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당화혈색소가 1% 낮아질 때마다 망막병증 위험이 35%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혈당 조절은 조심해야 해요. 오랫동안 혈당이 높았던 분이 갑자기 정상으로 낮추면 일시적으로 망막병증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낮추는 게 안전합니다. 혈당 변동폭도 중요해요. 공복 혈당은 80에서 130 직후 2시간 혈당은 180 이하를 목표로 하세요.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눈에 좋습니다. 식사 관리가 기본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특히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면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현미, 통밀, 귀리 같은 통곡물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예요. 매일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혈당이 많이 내려갑니다. 운동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져서 혈당 조절이 쉬워져요. 단 망막병증이 심한 분은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도 중요해요. 처방받은 당뇨약은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혈당이 좋아졌다고 약을 끊으면 다시 나빠집니다. 용량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려요. 명상, 요가, 심호흡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수면도 중요해요.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게 좋아요.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당뇨가 있으면서 담배를 피우면 합병증이 훨씬 빨리 옵니다. 정기적인 검사도 잊지 마세요.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를 확인하고 매일 자가혈당을 측정하세요. 수치를 기록해두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관리하면 망막병증뿐만 아니라 다른 당뇨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은 모든 합병증 예방의 기본이에요.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뇨 망막병증 치료가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예전에는 레이저 치료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눈 속에 직접 주사하는 치료법이 개발됐습니다.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라는 약물을 주입하면 신생혈관을 억제하고 황반부종을 가라앉힐 수 있어요. 실제로 시력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사 치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는데 외래에서 간단히 시술받을 수 있어요. 눈에 마취한 약을 넣고 가느다란 바늘로 약물을 주입하는데 5분이면 끝납니다. 생각보다 아프지 않아요. 스테로이드 임플란트도 있습니다. 눈 속에 아주 작은 약물 방출 장치를 넣으면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약이 나와요. 자주 병원에 갈 수 없는 분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레이저 치료도 많이 발전했어요. 예전보다 정밀하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망막에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수술 기술도 좋아졌습니다. 유리체 출혈이나 망막 박리가 생겨도 미세 수술로 시력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 후 회복도 빨라졌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조기 진단도 시작됐어요. 망막 사진을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미세한 변화도 찾아냅니다.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발견할 수 있어요. 새로운 약물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더 오래 지속되고 효과가 좋은 약들이 임상시험 중이에요. 몇 년 안에 더 좋은 치료법이 나올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예요. 아무리 치료법이 발전해도 늦게 발견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정기 검진과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제가 아는 73세 이씨는 당뇨를 20년 넘게 앓고 있지만 아직도 시력이 1.0이에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간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혈당 관리 철저히 하고 1년에 2번 안과 검진 받는 거, 그게 전부래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고 실명할 거라고 겁먹지 마세요. 제대로 관리하면 평생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자가진단법 꼭 해보세요. 그리고 안과 검진 예약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눈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 신장병증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도 눈만큼 중요한 장기거든요. 밝은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골든라이프 라디오 8화였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